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0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죠. 금요경마 일정을 마무리되고 현재 좀 늦은 시간입니다. 1호 경마 방송을 촬영 중에 있는데, 자, 오늘 금요경마에 제가 정말 기분 좋게 적중한 경주가 있었습니다. 자, 8경주였죠. A급 마지막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였고요. 이 경주에서 7번 퍼플라인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가지고 11번 그레이트원 한방 주력에 최강만인도 3위를 했습니다. 추천드렸고요. 그래서 A급의 복승식 27.2배, 3복승식은 91.1배 적중을 했습니다. 저에 따른 문자 내역이 이렇게 발송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3복 공략을 이렇게 강도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강도를. 어차피 이 추천 막건에 3복이 다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7번, 11번이 그냥 축입니다. 축이고요. 7번, 11번은 3복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5번, 4번, 2번, 6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복승식 27.2배 적중에 3복도 90배 적중. 근데 만약에 이 경주에서 7번이 우승을 하고 뭐 2번, 6번이 들어왔다. 저는 이거는 3복 적중으로 저 개인적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제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방 주력 첫 번째, 두 번째 이 조합에 무조건 1, 2등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1, 3창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1등부터 3창 안에. 그리고 나머지 조합이 연결이 돼야지만이 적중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뭐 부산 5경주 A급 같은 경우에도 방어 적중이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3복이 걸렸죠. 2번, 11번에 3번 2번, 11번에 3번. 자,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요경마 정말 기분 좋게 적중을 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금요경마에 제가 물론 이제 적중에 실패한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 이 경주만큼은 정말 터진다, 이거는. 이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경주는 거의 다 배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변이 없다. 이런 경주는 거의 저배당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항상 혼전도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강약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경주는 신의 마필 경주인데 압도적인 마필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조금은 강도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약 조절과 그리고 편성의 혼전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마필의 마번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 여러분들 먼저 체킹을 하시고요. 이건 혼전도가 있다. 또는 이번 경주는 약하게 또는 강하게, 이런 강약을 한번 메모를 해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호 경마 역시 열심히 준비했고, 자, 오늘 강공략 경주를 먼저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호 경마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총 6번의 강공략이 있고요. 자, 우선 3경주를 제가 먼저 강공략 들어갈 수 있게 했고, 5경주 A급, 그리고 6경주, 후반에 8경주, 9경주. 오늘 9경주는 제가 메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9경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당 누림수의 A급 메인입니다. 정말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11경주 A급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 오늘도 역시 강공략 경주는 전반적으로 이게 환수가 좋습니다. 배당 노림수의 그런 맛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노림수가 아니라 편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본 이후에 정말 분석 내용, 취재 내용까지 다 가미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공략 경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일단 1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그렇게 센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경주는 크게 좀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적중은 나와줄 수 있는 경주로 확실히 두고 있지만은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은 3번 히어 IM, 그리고 6번 넌더 빅토리, 여기에 10번 걸작 으뜸입니다. 걸작 으뜸.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부분이 뭐냐면은 이 걸작 으뜸의 문세영 기수죠. 문세영 기수가 이번 경주에 기승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3번 히어 IM입니다. 히어 IM.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3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능력상 경쟁력이 충분한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마필이 스타트가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스피드가 엄청나게 좋고요. 그리고 뒷신발이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게다가 훈련 강도까지. 그리고 이제 단거리 1200m 레이스의 히어 IM과 외곽에 있는 10번 마필의 전개 유불리를 놓고 봤을 때 10번은 그다지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일단은 좀 대상 경주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플러스 알파의 그런 점수를 얻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축으로서는 메리트는 떨어지고요. 반면에 3번 마필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데 있습니다. 플러스 참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히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훈련 강도 대비해서는 정말 강도를 많이 높이면서 준비를 했고요. 믿어 심지 않습니다. 3번이 가장 유력한 마필 인정합니다. 3번 마필. 여기에 유력한 상대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런던 빅토리. 이 마필이 직전에 데뷔전이었었죠.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 런던 빅토리는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 마필 여러분들 GMS사를 6월 30일 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뷔전을 9월 달에 치렀죠. 그래서 제가 능검평에서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특히 데뷔가 다소 늦어진 점이 과연 유리할 건지 아니면 불리할 건지 판단이 필요하다. 6월 30일 날 합격을 했고요. 어차피 데뷔가 9월 달에 이루어졌다면 이 마필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마필이 좋아진 다음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근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8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실전 적응 마쳤고요. 그리고 병력 이슈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런던 빅토리는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꼽힙니다. 6번 마필. 이외의 마필 중에서 이제 8번 솔레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나마 복병마로 지목이 됩니다만 초반에 좀 약점이 있네요. 반면 이제 이 마필의 강점은 종반의 뒷심입니다. 추임력 발휘 기대볼 수 있는 마필이 8번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1경주의 핵심은 뭐냐면은 충마선정이죠. 충마선정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3번 마필, 6번 마필, 10번 마필. 저는 인정할 수 있는 축은 3번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마필은 6번입니다. 3번 축의 6번 그리고 10번 여기 안고 할 수 있는 복병 마필은 바로 8번 솔레어입니다. 자 1경주는 크게 능력만은 없긴 합니다만 크게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전력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속에 충마 선정이 관건이고 3번 마필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1경주입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강도를 상당히 많이 낮춰야 됩니다. 자, 1경주 대비해서 더욱더 믿음이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수준은 좀 떨어지는데 주요 인기 마필 간의 능력 차가 거의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기 순위가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배당이 형성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현명합니다. 오히려 이게 저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적중하기가 쉽다. 그런 레이스가 아닙니다. 이 편성 자체가. 자 이제 주목할 마필을 한번 꼽아보면 바로 이 외곽에는 7번 마필 하얀 태양 그리고 8번 태평목 9번 골든 플라잉 3두의 마필에 10번 예진몽 정도가 인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4두의 마필. 자 한번 볼까요? 하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엄청나게 약편성에 1분 17초 대. 그리고 이 마필은 약간의 그런 병력이 아니라 마필이 좀 우라가 좀 있겠고 그리고 순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지를 가했을 때 그대로 채찍이 먹는 게 아니라 꼬리를 흔들면서 약간 반항하는 기미 딱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하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종반에 추진을 가해도 이렇게 100%의 그런 능력 발휘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다. 아직까지는 순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는 마필이고요. 8번 태평모 같은 경우에도 뒷신발이 크게 이 마필이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8번 태평모 9번 마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바로 10번 예지몽과 내측에는 2번 총알 커널입니다. 2번 마필. 그러니까 2번 마필은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고요. 직전에 이 마필이 보여줬던 종만의 추입력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여력의 월등히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단 초반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1200m 레이스에서 추입의 기회가 주어지느냐가 최대 관건이고요. 그런데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하얀 태양도 그렇고 태평모, 골든 플라잉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입이 통할 가능성도 있겠다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 총알 커널이고요. 여기에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 예지몽. 예지몽이 여러분들 이 마필이 당초에 지난주에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이거는 저에 따른 내피셜도 아니고 마방에 따른 평가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출전 예정에 있다 이 마필이 한 주 딜레이가 됐습니다. 왜? 지난주에는 출전을 등록을 했지만은 출전을 못했습니다. 출전의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출마 투표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출전을 못했고 한 주 딜레이가 됐는데 요 점이 일단은 변수입니다. 근데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베스트의 컨디션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예지몽의 변화를 놓고 본다면은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이고 또한 최근에 비해서 이마필이 훈련 강도를 엄청나게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는 여건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변의 가능성을 열고 접근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가능권해 줄 수 있는 마필 추입이 통한다. 그러면은 2번 총알 커널 여기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10번 예지몽이 지난주 컨디션의 80% 정도만 보여줘도 이번 경기로 분명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10번 예지몽도 노림수의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이경주는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자, 일단 인기 마필 7번, 8번, 9번이 하나같이 믿음이 좀 떨어집니다. 이 마필들이 강력한 촉 또는 입상 또는 우승을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이 없고요. 그러면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 총알 커널과 10번 예지몽인데 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경주는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공략을 들어간다면은 저는 내심 현재로서는 2번 총알 커널 쪽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2번 마필 초반에 약점이 있지만 이거는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2번 마필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경주는 약배팅 그러나 이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였고요. 이 경주는 상당히 강하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공략이고 일단은 마방의 내용이 좋은 마필도 있고요. 또는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찬스고 무조건이다 나올 수 있는 마필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충마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공략 가능한 주력 쪽에서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림수의 마필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이번 경기에 주목할 마방은 33조 마방의 두 마리입니다. 33조 마방의 두 마리 바로 8번 콜리타스 그리고 10번 붉은 폭풍인데 일단은 이 마필들의 능력을 감안해봤을 때는 이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레이스를 맞이했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선택이 필요하겠죠. 과연 8번을 믿고 가느냐 아니면은 10번을 믿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무조건 2대의 마필 통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인데 선택은 바로 8번 콜리타스입니다. 콜리타스 여러가지 이제 뭐랄까 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정희 기수가 붉은 폭풍에 이번 주 월요일날 훈련을 시행을 했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그런데 이번 경주 콜리타스 쪽에 기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 조교사가 직접 이마필에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최근에 콜리타스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4일이었죠. 이때 준우승을 했는데 최근에 콜리타스를 훈련했던 조교승인 김영곤 기수 조교승인 김영곤 기수 이때도 김태희 기수가 거의 주를 이뤘죠. 그런데 6월 24일 이때는 거의 33조 마방의 수장인 조교사가 엄청나게 공을 들이면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정정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33조 마방에 기승했을 때 입상률도 상당히 높고요. 소위 말해서 강공이 기대가 되는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방의 수장이 엄청나게 준비한 마필이 바로 8번 콜리타스입니다. 자 물론 10번 마필도 능력상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모로 봤을 때는 박병영 기수가 그동안에 33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단 한 번의 입상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 콜리타스입니다. 오픈하겠습니다. 노림수의 마필 바로 8번
콜리타스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8번 마필 있고요. 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발이 11번입니다. 새벽 불빛. 지난주에 제가 40조 마방의 마필 중에 엄청나게 좋아진 마필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마필이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에 들어왔죠. 자, 이 새벽 불빛도 확실하게 변화가 왔습니다. 최근 대비 컨디션이 가장 많이 올라왔고,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특이한 게 직전에 이 마필이 종반에 전앱 타임이 12초 8이었죠. 사망 타임이 38초.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걸음이 가장 좋았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더욱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노려되고요. 11번 마필. 그리고 2회 마필 같은 경우에는 5번 아크로마린이 현재 인기 마필이죠. 뭐 안고 갑니다. 직전에 약편성에서 잘 뛰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상승세 여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안고 갈 여지는 있고요. 그리고 1번 테마 탄생도 안고 가야 됩니다. 테마 탄생. 그래서 3경주의 핵심은 어떤 마필을 과연 이제 놓고 가느냐 중요한데 8번입니다.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번 콜리터스를 강력하게 믿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1번, 5번, 1번 여기 뭐 10번 마필까지 가는 권인데 우선적으로 11번, 1번은 무조건 안고 가야 됩니다. 11번, 1번 그리고 5번 마필 10번 정도가 가는 권이고요. 2위권에서는 이제 현재에서 한번 집중력 있게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근데 8번의 그런 강공이라든가 준비는 되어 있는 마필 발이 8번입니다. 콜리타스 편성상 충분히 해볼만한 레이스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 8번 콜리타스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첫 번째 강공략을 준비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축을 인정을 하고 좀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 2대의 마필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현재 발이 내치기 5번 갈색 향기라는 마필. 그러니까는 이 편성이 레이스는 이렇게 빠르지가 않죠. 뭐 선행 강자가 거의 없는 그런 레이스가 되고요. 물론 이제 신의 여제라든가 레이디 코디라든가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은 있습니다. 근데 뭐 특정 주요 마필들이고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또 이렇게 강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1300m의 레이스가 되어있죠. 1300m 레이스. 갈색 향기라는 마필은 전형적으로 이 마필이 추입형 마필입니다. 초반에 약점이 있고요. 거의 뭐 4코너 돌 때는 아마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자리 포지션에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중반에 올라오는 마필. 그런데 이 편성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고 빠른 마필이 없는 레이스에서 13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많이 팔리는데 먼저 정리를 합니다. 직전에 이 갈색 향기는 세상 앞으로 마필과 동일한 경주를 치렀죠. 이때 당시에 걸음은 분명히 세상 앞으로 마필이 좋았었고 중반에 뒷심은 갈색 향기가 계속 추격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경주 내용 자체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이때 당시 1200을 뛰었는데 그러면 1300을 만약에 뛰었다 가정했을 때는 과연 갈색 향기라는 마필이 세상 앞으로 마필을 이겼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세상 앞으로가 거의 비등비등했거나 버티는 거림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 마필의 인기순위 1위 이런 여건에서는 믿음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 마필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외곽에는 말이 10번 걸작원이라는 마필. 걸작원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루키 스테이크스 이 대상 경주에 출전해서 이 마필이 현재 인기를 보고 있는 과정인데 보시면은 이 마필도 세상 앞으로는 마필과 비교가 됩니다. 어떤 비교냐면은 걸작원 같은 경우는 직전에 10월 8일 3경주에 5줄에 1200을 뛰었죠. 1분 16초 플랫 기록을 남겼고요. 그리고 세상 앞으로는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10월 9일 1200m 레이스 5주로 주로는 동일하죠. 1200m 레이스 1분 15초 5했다는 기록. 그리고 전F 타임과 사망 타임도 걸작원이나 마필보다는 훨씬 더 걸음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걸작원 같은 경우에는 푸르칸 기수가 이번 경기의 첫 번째 호흡입니다. 이 마필에 그래서 여러분을 봤을 때는 이 내용 역시 걸작원보다는 세상 앞으로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믿을 수 있는 마필로 말해 선물 레이디 코디입니다. 레이디 코디 최근에 경주 내용이 뚜렷하게 향상된 모습이고 일단은 뭐 레이디 코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행사 때부터 걸음이 좋았습니다.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최근에 두 번인 경도, 특히 직전에도 이마필이 입상에는 실패했지만은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걸음의 여력 자체는 절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편성이 좀 강했던 레이스였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 믿을 수 있는 마필은 3번 레이디 코디를 강하게 믿고요. 서두에 제가 선행용 마필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1번 신의 여제, 이 마필이 이번에는 선행 찬스고, 신의 여제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받았을 때랑 또는 편하게 전개를 펼쳤을 때랑 따라갔을 때가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선두권에 나섰을 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마필이고요. 반면에 따라갔을 때는 이 마필은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종말의 역전의권에게는 쉽지가 않은 여건인데, 이번 경주의 편성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1번 신의 여제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4경주는 간명하게 3번 마필을 저는 우선적으로 축으로 인정하고요. 유력한 마필은 7번 1번입니다. 3번 축에 7번 1번이고, 여기에 5번은 안고 갈 여지는 있고요. 복병은 말이 11번인데 이 글로리 K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나서면 이 마필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반대입니다. 선행을 나서면은 중반에 뒷심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따라가면은 걸음이 좀 더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차피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선행조차도 못 나섭니다. 또한 마방에서는 따라간다는 작전의 염두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주목할 복병은 바로 11번 글로리 K입니다. 그래서 4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레이디 코디라는 마필을 기본적으로 추구를 해서 7번 세상 앞으로, 1번 신의 여제를 우선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5번 갈색 향기, 11번 글로리 K가 안고 갈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모 5등급 1400m 레이스. 자, 이제 강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저는 첫 번째 A급 경주 5경주고요. 후반에 좀 강공략 경주가 좀 몰려있긴 한데, 자, 5경주를 기점으로 한번 자신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거리가 1400이라는 점을 먼저 주목을 하시고요. 또한 믿을 수 있는 인기 마필이 없는 편성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리는 강공략 경주, 소위 말해서 이제 배당을 노리는 A급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2뒤의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보게 했겠고, 3뒤의 마필 먼저 살펴볼까요? 바로 2번 우마포이라는 마필, 우마포이.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지난 9월 16일이었죠. 이때는 이 마필이 거리 손실이 엄청 났는데 여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뒷심 매력 자체가. 그리고 직전에 1200m 레스를 뛰었을 때 좀 더 빨리 붙어줬지만은 역시 종발의 그림이 좋았었고 준우승 했던 마필. 그런데 제가 이 우마포이라는 마필을 한번 지켜보니까 1000m 레이스에서 참고 왔을 때 종발에 한 발을 썼을 때랑, 물론 이제 이때 거리 손실이 있었습니다. 직전에도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사행합표도 있었고요. 외곽 전개가 있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1000m에서 올라왔던 추임력과 직전에 1200에서 올라왔던 추임력은 조금은 달리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짧은 거리에서 위력이 좀 더 강했었고 1200은 그거보다는 조금은 아쉬웠던, 소위 직전에 이 정도의 편성이 나면은 우승을 했어야 됩니다. 추입 전개건 어찌됐든 간에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2위권에 그쳤다. 그리고 데뷔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여력 자체가 생각보다는 썩 그렇게 기대보다는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이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400이 중요하다. 1400m 레이스. 결론적으로 이제 우마포이가 추입형 마필이 난데 이거는 뛰어봐야지 됩니다. 과연 이 마필이 1400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불리할 것인가? 이거는 뛰어봐야지 합니다. 저는 100% 믿지는 않습니다. 이번 마필 직전에 1200 거리가 걸음이 그렇게 위력적인 걸음이 아니었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9번 강소부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기대미 악벽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GM사도 다시 받고 나온 마필인데 직전에는 편하게 앞선을 주도를 하면서 이 마필이 버티는 걸음이었죠. 종반의 여력도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이번 경주에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습니다.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고, 내측의 발이 골든 스나이퍼라는 마필, 이 마필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이 상당히 또 나름대로 빠릅니다.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고요. 기본적으로 타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선행은 7번이 훨씬 더 빠르죠. 9번 마필보다. 그러면은 9번 마필이 직전처럼 편한 선행은 어렵다. 그러면 따라갔을 때 과연 이 마필이
직전과 같이 편한 주로선 그런 전개 또는 악벽을 기대는 악벽을 안 보이고 본연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마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승급 전에 편성 강해졌고 거리 늘고 선행의 여건이 아닙니다. 이 편성 자체는. 마지막은 이제 11번 제우시대란 마필. 제우시대는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죠. 최근의 걸음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요 마필들 한번 살펴보니까 뭐 이외의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5번 빅에너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필. 그래서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공빅이 있지만 이거는 월드킹맨의 마필이 무조건 여기서는 통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월드킹맨. 월드킹맨이 최근에 기복을 좀 보였지만은 이 마필은 기존의 5등급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중반에 추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이고요. 이제 현재 24주만이 나오고 있죠. 공백기 인정합니다. 공백기가 있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로 보는 게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편성. 마지막으로서는 이 마필이 그동안에 구절 쪽이 안 좋았는데 그에 따른 병력이 완벽하게 사라졌고 그리고 이 마필이 복귀전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이 마필에 대해서 어떤 점을 고민을 하냐면은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다. 이제 구절염에 따른 여파는 현재는 없다. 중요한 거는 실전 감각이 유일하게 변수인데 이 정도의 편성에 1400m 여건이라면은 월드킹맨으로서는 최적의 거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입상도전 또는 우승도전까지 가능한 편성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센터론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고요. 뒷심의 여력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딴 노림수는 바로 3번 월드킹맨입니다. 제가 이 5번 여러분들 빅에너지란 마필은 안고로 가셔야 됩니다. 제 예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마필 직전에 놓고 제가 이 마필 강공략 들어왔습니다. 놓고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 시간이 조금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저는 이 마필을 지난 6월달이었죠. 이때부터 변화를 감지했고요.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8월달에 또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때는 추임력이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9월달 이 마필이 앞선에 붙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저는 직전 경기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이 마필이 앞선에 선입권에만 붙어줘도 이거는 분명히 종반에 된다. 라고 했었는데 완벽하게 따라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도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마필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맞죠. 편성을 감안해봤을 때는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박태종 기수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기승을 했던 마필이고 박태종 기수가 그동안에 훈련을 담당했던 마필인데 현재 박태종 기수는 부경에 이번 주 일요일날 출전하는 국제신문배 대상경주 때문에 원정에 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조재료 기수가 이번 경기에 과연 강공을 할 것인가? 그동안에 박태종 기수가 공을 들이면서 꾸준하게 기승했던 마필을 조재료 기수가 기승해서 상금을 번다?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의 능력평가 외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빅에너지는 제가 노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지만은 여러모로 좀 검증은 필요할 듯 보입니다. 빅에너지. 그래서 어찌됐든 5경주는 제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 마필에 따른 강력한 노림수입니다. 3번 월드킹맨. 3번 월드킹맨을 강하게 놓고 때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3번 마필. 자, 그 정도로 이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2번 우마포이, 9번 강소부이, 뭐 골든 스나이퍼 다 승급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이라면은 월드킹맨의 그런 추임력이 분명히 통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민의 첫 번째 A급은 5경주 노림수는 3번 월드킹맨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경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 일단은 제가 강공략으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렸고요. 자, 물론 이제 이번 경주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노림수에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6경주. 자, 먼저 다차치하고 제가 4뒤의 마필을 엄선해서 꼽았습니다. 4뒤의 마필. 먼저 언급을 드리면은 바로 8번 라운더맨, 그리고 5번 황후강자, 여기에 키를 주고 있는 7번 클레어켄, 9번 위대한 한마입니다. 이 경주의 핵심은 7번, 9번입니다.
7번, 9번.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에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먼저 4뒤의 마필은 제가 언급을 드렸죠. 바로 8번 라운더맨인데, 라운더맨을 과연 이제 100% 믿을 수 있겠느냐? 좋습니다. 뭐, 믿고 가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팅 전략의 선택에 이유가 있을 뿐이지, 뭐, 어쨌든 이 마필 빼고 가는 건 아닙니다. 8번 라운더맨.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라운더맨 같은 경우에도 8월 16일, 편하게 선입정기였는데, 그렇게 뒷심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습줄이었고요. 그리고 10월 15일 같은 경우는 다습줄이었는데, 종반의 추임력,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현재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다. 근데 뭐 주목할 마필인 건 맞습니다. 8번 라운더맨 일단은 주목하고요. 여기 이제 바로 내측에 있는 5번 황후강자란 마필. 직전의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황후강자 같은 경우에는 이상규 기수가 직전처럼 부담 없이만 타주면 됩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직전처럼 초반에 참았다가 중반에 딱 한 발을 쓰면은 딱 요 정도의 기록과 이 정도의 걸음은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강하게 믿고 가기에는 변수가 많죠. 신인 기수의 기승에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도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이 마필 인정하고요. 자, 여러분들 키를 죽이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이거 50조 마방의 두 마리를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로 7번 클리어킨, 9번 위대한 한마입니다. 클리어킨은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고 위대한 한마 같은 경우에는 공백 기회에 추천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냉정히 봤을 때 클리어킹 같은 경우도 이제 승급하기 이전이었죠. 이때 이 마필이 선행 강공을 펼쳤는데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중반의 탄력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의 경주는 선행의 강공이 없었죠.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전에는 게이트도 분리했었고요.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하영 기수의 기승.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직전 대비 직전에는 훈련이 습보훈련이 한 바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습보훈련에 공을 들였고, 자,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어차피 라운더맨의 마필도 그렇게 빠른 마필 아닙니다. 그리고 황후강자의 마필도 중반에 올라오는 마필, 이외의 마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7번이 만약에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이 마필은 버틸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7번 마필. 자, 그리고 이제 위대한 한마는 마필. 위대한 한마는 공백 이전에 이미 이 마필은 5등급에서는 입상인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전력이고, 그리고 나서 공백기를 거쳤고요. 18조만에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주임센터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당시의 걸음 자체가. 근데 여기서 근데 고민이 필요한 게, 그러면 이제 7번이냐 9번이냐에 따른 선택이 필요하겠죠.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하긴 합니다. 7번은 선입형 마필이고 아무래도 이제 9번 마필은 선입형 마필인데, 그런데 제가 이 50조 마방의 패턴을 놓고 보니까 이 훈련을 기승기수가 했을 때랑 조교 승인을 했을 때 이게 입상률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는 조교 승인이 훈련을 했을 때 입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록 김하영 기수가 기승했던 위대한 한마긴 합니다만, 김하영 기수가 여기가 있죠. 푸르칸 기수가 첫 기승하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푸르칸 기수가 50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성적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성적이. 그래서 이번 경주 위대한 한마 쪽에 저는 좀 더 힘이 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7번 마필을 제가 뺀다는 거 아닙니다. 7번 마필 안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배팅 조합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바로 8번 라운더맨, 그리고 9번 7번, 여기에 5번 4대 마필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면 이제 9번 마필, 위대한 한마한 마필을 강하게 놓고 8번 7번 5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8번 라운더맨을 축으로 어쨌든 간에 9번 7번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일단은 3대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8번 9번 7번을 우선적으로 노리고요. 그리고 5번 마필을 안고 하는 최종적인 판단은 공백마이기 때문에 현장 체중 체크도 필요해 보입니다. 라운더맨도 마찬가지죠. 라운더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에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필의 체중이 8월 26일까지만 해도 452, 453kg 딱 요 정도의 체중이었는데 직전에 무려 469kg였습니다. 많이 불었죠. 그래서 이 마필도 체중 체크가 필요하고요. 위대한 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리어키. 그래서 이 마필들 특히 8번, 9번의 체중을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번 경주는 4대의 마필 8번, 9번, 7번, 5번 이 4대의 마필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주목하시면서 강공략 경주에 한번 강하게 한번 힘을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서 좀 더 현명하게 체중 체크까지 하면서 현명한 조합으로 꼭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8, 9, 11경주, 특히 9경주 메인의 11경주에 있게 자, 강하게 누림살을 줄 수 있는 보병 마필들이 있는데 자, 이 7경주는 좀 감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뭐 전개를 놓고 봐도 그렇고요. 능력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요. 일단은 만약 4번 밀리언 파티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고 근데 직전에는 이 마필이 1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선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마필치고는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근데 뭐 16점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현장의 상태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뭐 훈련 강도라든가 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마필 일단은 관심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1번 울트라 삭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6번 기분 좋은 말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서는 이거는 앞선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쉽게 무너지는 마필이 아닙니다. 특히 6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준우승을 했었죠. 근데 이 경주가 외산마 4등급 치고는 절대 약했던 레이스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이 마필은 편한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편한 선행 아니었고요. 외곽의 선입 전개였는데 중반까지 걸음이 전혀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따라가도 충분히 기대치를 느껴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마필. 오히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번 마필 조금은 약세로 보이시네요. 4번 마필, 6번 마필 대비해서는 좀 약세로 보이지는데 일단은 뭐 이 마필도 뺄 수는 없겠죠. 자, 상대적으로 이제 5번 유니콘히트 인기를 모으는데 안 됩니다. 이거 추입의 기회는 전혀 잡지를 못합니다. 안 되는 마필이고요. 오히려 복병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리거라이라는 마필과 화수분입니다. 그나마 이변이 나온다면 이제 2대의 마필인데 리거라이 같은 경우에는 추입형 마필이랍니다만 직전의 내용을 놓고 보면 이전 대비 스피드가 엄청나게 많이 봉해됐습니다. 스타트는 늦었지만 출발하자마자 스타트는 늦었지만은 올라오는 대하시 스피드가 엄청나게 많이 향상됐고요. 그리고 나서 중반에는 여유있게 역전하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보강된 리어라이라면은 무시할 수 없고요. 화수문도 우라가 있죠. 이때 늦발 기복이 있습니다만 이 마필 출발만 잘 되면 항상 무섭게 버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화수문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뭐 차선책이고 제가 볼 때는 7경주는 크게 변수는 없고요.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4번 밀리언 파티, 6번 기분 좋은 날 유력하게 보고요. 여기에 1번 울트라 삭스 이 3뒤의 마필 접전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뭐 유니콘히트라 마필 이런 마필들 기회는 쉽지는 않고요. 그나마 이제 이변이 나온다면 이제 8번, 9번 마필 이 마필들이 아마도 이제 3복 정도로서는 어느 정도 안고 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4번 축에 6번 유력 그리고 1번 이 3뒤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7경주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자 오늘 예고드렸던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는 마필이 있긴 합니다. 그 마필을 제가 노리는데 일단은 취지의 내용도 그렇고 마필의 능력도 그렇고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마필이.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은 자 이거는 좀 더 정말 강하게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기 마필을 보시면은 3번 오크 프린스 그리고 7번 강풍마 여기 뭐 6번 터치라인 정도. 터치라인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정말 이 마필은 보장이 됐죠. 근데 항상 이게 부담 중량 57을 집어줬기 때문에 솔직히 직전에도 이 마필이 이렇게 꼴찌로 따라갈 정도의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 부중이 좀 늘었기 때문에 거의 꼴찌로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과연 이번 경도 57을 집어줬는데 강공 또는 강공을 했을 때 과연 100%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남는 마필이고 7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강풍마 직전에 승급전에 4위를 했고요.
호크 프린스는 경주가 깨지면서 이번 경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호크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주폭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은 주폭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보다는 1600, 1700 또는 1800에 좀 더 유리할 마필이 발이 3번입니다. 호크 프린스. 자,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은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바로 나노마신입니다. 나노마신.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은 상당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어디서부터 이제 실타래가 꼬였냐면 발이 7월 8일 데뷔전이었죠. 이때 당시 나노마신이 상대 마필의 방해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나노마신이. 그러면서 이 마필이 내축으로 마필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겁을 먹었는지 어쨌든 간에 계속 그 다음부터는 외곽 전개, 다소 외곽 전개 이런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 나노마신이고요.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출발 연습도 했지만은 이거는 초반부터 무조건 때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앞선이 그렇게 내선 자체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나마 빠른 마필이 호크 프린스인데 이 마필도 뭐 그렇게 선익력 마필로 보기는 어렵겠죠. 호크 프린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방의 작정도 그렇고 나노마신이 초반에 때리고 나와서 중상위권 또는 선위권에만 붙어줘도 이거는 무조건 종반에 역전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마필이 바로 2번 나노마신입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전개가 아쉬웠을 뿐이지 종반의 흐름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죠. 거의 뭐 전에 부터면 12초대입니다.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이 정도의 걸음이면은 충분하다. 인정할 수 있는 마필 2번 나노마신을 강하게 제가 놓고 때립니다. 이 경주를 제가 강공량 여러분께 이걸 드렸죠. A급으로 안 가져가는 이유는 그래도 신일 마필이고 그래도 이전에 악벽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최소한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는 A급을 안 가져가고 강공략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편성에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마필 2번 나노마신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8경주 강공략 경주 노림수는 2번 나노마신을 기본적으로 축으로 해서 강하게 공략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할 마필은 2번 나노마신입니다. 구경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이 경주는 오늘 제가 준비된 서울 1호 경마 중에 편성된 경주 중에 최고의 메인 경주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누려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이제 구경주. 자, 거리는 1700m 레이스 되고요. 1700m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추입형 마필이 현재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필도 현재 인기 마필이고요.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들은 4번 슈퍼액톤 추입형 마필이죠. 그리고 슈퍼액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임팩트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4등급에서 최근에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뭐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고요. 4번 마필 6번 녹임팩트 아마도 오늘도 뛰면은 4코나 돌고 나서는 거의 꼴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중반에 추입력을 발휘하겠죠. 과연 1700m 레이스 추입의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걸음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9번 미스윈스타 11번 썬도스인데 중요한 건 말이 미스윈스타입니다. 미스윈스타 마필은 그나마 빠릅니다. 빠른데 이 마필이 5등급까지는 내용이 정말 좋았었죠. 근데 4등급 승급 전에 부진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던 뒷심이었고 그리고 대상 경주 출전합니다. 거의 꼴찌였죠. 이거는 크게 의미 부여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등급 경주 이거 엄청나게 약편성이었는데 이때도 선입정이었는데 또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GNF 타임 14초대. 직전에 마찬가지로 선입권에 붙었지만은 버티지를 못했죠. 그나마 다른 마필들은 어차피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염두에 안 두는데 그나마 9번 마필이 제가 노리는 마필이 어느 정도 전개가 겹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염려스러웠는데 이 마필 또한 뒷심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크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 편성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은 8번 우청윤화 마필입니다. 우청윤화 마필. 자, 이 우청윤이라는 마필을 설명을 들어보면은 뭐 선행 선입 추입이 다 가능한 마필이고요. 선행 선입 추입. 저는 이번 경주 우청윤의 그런 전개를 한번 예측해봤을 때는 선행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못해도 최적의 선입 전개. 가장 중요한 거는 4등급에서 이 마필의 경쟁력. 이미 공백 이전에 이때 4월 22일이었죠.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공백기가 관건인데, 물론 이제 실전 감각의 리스크는 감안해야 되겠죠. 근데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봤을 때 51kg의 부담 영향점이 너무너무 유리한 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집으로 찍는 게 뭐냐면은 오수철 교수가 기술하고 있죠. 오수철 교수는 최근에 발이 외곽 있는 11번 마필 썬도수에 기승해가지고 나름대로서는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호흡이 상당히 좋았었죠. 근데 이번 경기 여러분들 오수철 교수의 선택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우청연화 마필, 그리고 부담 중량은 51kg. 자, 저는 그래서 이 편성 자체가 절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요 인기 마필들이 올라오는 마필들 또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미스인스타 같은 경우는 종반의 걸음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임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우청용이라는 마필이 일단은 뭐 기승기수의 선택이라든가 또는 마필의 능력, 부담 중량, 전개, 저는 이 모든 여건이 그야말로 최적의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된 서울 1호 경마의 최고의 메인 바로 이 구경주를 준비했고요. 그에 따른 노림수는 바로 이 8번 우청용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2등급 경주. 자, 11경주랑 이제 분할된 경주가 되겠죠. 분할된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뒤에 마필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앞서 있고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뭐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도 크게 변수가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10경주.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마필은 바로 이 3번 나올 스나이퍼, 그리고 4번 아르고스 말입니다. 나올 스나이퍼 같은 경우 이제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마필의 능력은 코리안 더비, 농림산식품 장관배, 대상경주, 스포츠솔배 또는 일간 스포츠배, 자, 이때 뛰었던 상대들이 정말 엄청난 마필들이었죠. 그러니까는 나올 스나이퍼는 52kg의 부담량 2점까지,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마필의 능력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딱 하나, 이 마필이 그동안에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의지를 보일 것이냐, 이에 따른 고민이 필요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올 스나이퍼는 마바에서 정말 관리가 잘 됐던 게 직전에도 2개월 만에 나왔던 레이스였죠. 그리고 이번 경주도 8점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전 주기를 나름대로 서로 조절을 하면서 거의 마필의 무리가 안 가게 그렇게 출전을 시킬 수 있는 마필이 3번입니다. 또한 이번에 만약에 나올 스나이퍼는 마필이 부담 중량이 너무 높다라면 저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2kg라면은 이 또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마필 일단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4번 아르고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의 성장세가 남다릅니다. 직전에도 이게 3등급 승급전이기도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여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빠르고 주폭이 좋은 마필인데 뭐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아르고 스마일 연투도 됩니다.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믿을 수 있는 마필 4번 아르고 스마일이고요. 저는 2회 마필 중에 이제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마필만 고민을 했는데 바로 7번 라스트 펀치. 최근에는 경주력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 올라오는 마필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하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전F 타임이 거의 12초대. 이거는 다습전을 감안하더라도 이 기록 자체는 엄청난 기록으로 보여주고요. 근데 단 나올 스나이퍼, 아르고 스마일을 잡기에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거리도 좀 짧고요. 근데 3위권 도전은 가장 유력한 마필이 바로 7번 라스트 펀치. 이 마필을 유력한 대항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3파전이죠. 3대 마필로 정리가 되고요. 2회 마필은 뭐 거의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능력차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3번, 4번 한방 인정이고요. 한방 인정. 뭐 4번이 축이냐 3번이 축이냐 이에 따른 고민은 글쎄요. 굳이 이런 경주에 무리해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근데 굳이 나눈다라면은 그래도 3번 마필의 경험과 능력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하긴 합니다. 3번 마필. 근데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고 그냥 뭐 한방 인정이고요. 환수가 안 되면은 그냥 이 경주는 약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환수가 안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유들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3위의 마필 또는 대항 마필은 바로 7번 라스트 펀치가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0경주는 3번, 4번 유력하고요. 7번 마필까지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 정도의 마표선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변수는 없고요. 자, 마지막 경주가 오늘 주민의 마지막 A급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2등급 16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강공약 경주 마지막 A급 세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그야말로 확실하게 한번 금요 부산경마처럼 확실하게 종집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에서 자, 이거는 제가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 먼저 전개를 한번 놓고 볼까요? 이거 전개가 상당히 중요한데 발이 6번 울프플레이라는 마필,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니월마. 자, 이게 관건이죠. 일단은 10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과연 이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받을 수 있을까? 직전에는 52km를 짊어지고 너무너무 편한 선행에 게이트에 점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직전 대비 4.5km 늘어난 부담 중량, 게다가 외곽에 10번 게이트의 불리한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6번 울프플레이어 마필이 엄청나게 마필이 빠릅니다. 그러면 이 여건에서는 일단은 니월마는 마필은 불리한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저 때는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이 6번 마필인데 6번이 현재 인기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이 52.5km 부담 중량. 근데 그러니까 6번 울프플레이어 마필도 만만찮게 빠르긴 한데 만에 하나 외곽에는 10번 마필이 옆에서 비빈다 또는 경합이 펼쳐진다는 오콘도 본다면은 과연 2등급 승급전 이 마필이 자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 마필의 1년의 과정을 놓고 보면 직전에 5줄에서 편하게 나섰기 때문에 여유있게 들어왔던 모습이었는데 이전의 경주를 놓고 보면은 3등급 경주 3번의 경주에서 이 마필의 경주가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연투를 하고 이기면서 승급을 했다 하면은 이 마필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딱 직전 경주만 잘 뛰었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엄청나게 편한 전개였고요. 그래서 이 마필 또한 이번에 승급전이면은 제가 볼 때는 100% 맹신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물론 이제 이 마필을 뺄 수는 없습니다. 안고는 가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마필은 3두의 마필이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1번 대물, 그리고 7번 원더풀 키티가 있습니다. 원더풀 키티. 자, 이 원더풀 키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대기만성형의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경주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고, 저는 솔직히 놀랬던 게 지난 5월 21일 여기서 준우승을 한 다음에 이 마필이 K&N배 대상경 출연했었죠. 부경에 원정을 나섰고요. 이 편성이 안말간의 경쟁이었지만, 물론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편성이 절대 약했던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상대가 강했던 1, 2등급 마필이었죠. 1, 2등급 마필. 근데 이때 이 원더풀 키티는 전개가 엄청나게 꼬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의 종말의 걸음을 딱 보고 와, 이 원더풀 키티라는 마필은 정말 세다. 그리고 최근의 경주력이 정말 많이 올랐다. 저는 이때부터 딱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6일은 일반 경주 3위에 그쳤었고 직전에 종집으로 찍었죠. 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 때 즐거운 여정 아시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대통령배 나오는 마필인데 즐거운 여정, 연일출, 어디 가나 옐로우캣, 라운드 스퍼트, 라운드 퍼스트, 거의 1, 2등급의 최강의 마필들이 나왔던 경기에서 이 마필은 당당하게 여력 좋은 걸음으로 3등을 했던 마필이 바로 원더풀 키티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당초에 이 마필은 이번 경주 출전 예정이 없었습니다. 3등급 경주에 출전했다가 경주가 성립이 안 되면서 이번 경주에 부득이하게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마필이 현재 이번 경주에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감량을 많이 받았죠. 52kg의 부담 중량. 이 정도의 부담 중량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종반에 입상 도전 됩니다. 이 편성이라면 특히나 앞선에서 울프플레라든가 리얼만한 마필, 이 마필들의 경합이라든가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무조건 통할 수 있는 마필 말이 7번 마필 원더풀 키티, 저는 강하게 노리고요. 1번 대물도 만만치 않죠. 이 마필이 공백기회 직전에 출전했는데 이때 당시 9월 9일 이때도 편성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고요. 1번 대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대상 경주전했던 9번 라운 포레스트 만만히 볼 수는 없죠. 직전에 이 마필이 부진에 따라가지고 절대 접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경주는 일단은 마지막 A급 경기로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리월만한 마필은 저는 삭제를 합니다. 전개상 이 마필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당력 높고요. 그래서 먼저 1번 마필, 그리고 6번, 7번, 9번 4뒤의 마필 먼저 인정을 하고요. 여기서 누림수는 7번 마필 원더풀 키티입니다. 원더풀 키티. 그리고 굳이 우열을 가린다면 저는 1번 마필 상당히 세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7번 1번 7번 1번 2뒤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제가 마지막 A급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10경주와는 다르게 혼전도와 분명했고요. 또한 배당의 메리트도 충분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노림수는 7번 원더풀 키티, 노림수는 1번 댐을 압축한다면 1번, 6번, 7번, 9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호 경마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일단은 조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강약 조절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강약 조절이 중요하겠고, 자, 특히 좀 어렵다 또는 좀 믿음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경주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는 많고요. 기회는 많고요. 그래서 오늘도 강약 조절과 또는 주목해볼 보병 마필놈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자 1호 경마 또는 혼전도 정말 중요하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됩니다. 이게 고배당 경주에 또는 터지는 경주에 뭐 저배당을 노린다. 이런 거는 엇박자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은 1호 경마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최고의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호 경마 꼭 좋은 성적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